안녕하세요. 컨텐츠 그림자 세몽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어울리는 미스테리 스릴러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컨텐츠 그림자 1회차는 사마귀 1, 2화를 보고 정희신이라는 캐릭터에 홀딱 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6화까지 방영된 후에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3편을 보고 진짜 완전 재밌다 라고 흥분했다가 4편 이후부터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하고 좀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들 중 제일 첫 번째는 서구환을 놓친 김나희 형사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이 1970, 80년대도 아니고 이미 본인에 대해 뒷조사를 바탕으로 취조 중에 자신을 긁어서 멱살잡이까지 한 범죄자에 대해 저렇게 쉽게 결박해 놓은 것을 풀어주고 또 당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열이 받은 채로 보고 있었는데 4화 끝에서 차수열 형사와 싸우고 협박까지 하는 걸 보고서는 좀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일반 회사에서 저 정도 사고를 쳤어도 정직이든 보직 해제든 징계가 떨어질 텐데 하물며 경찰이 저런 실수를 해서 납치, 살인 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놓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데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나희 형사라는 캐릭터에 대해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어진 탓에 6화에서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는 그녀를 봤을 땐 공감이 가기보다는 저거 완전 빌런 짓이잖아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4화에서 범인을 잡고 싶은 집념에 서구환을 찾아갔다가 그 꼴을 당한 김나희 형사가 6화에 와서 피해자를 살리겠다고 다 잡은 범인을 놓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행동을 또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행사 관련 단체 손님이 입실 완료했다며 3층부터 13층까지 수색을 들어갔을 때 아니 1인 예약으로 따로 들어간 사람만 찾으면 될 거 아냐. 단체로 예약을 해서 방을 내줬으면 그 단체 이름으로 예약을 했을 거고 그 객실을 다 제외시키는 거야 일도 아닐 텐데 저걸 왜 일일이 수색하지? 게다가 CCTV도 4층이 2시간 동안 꺼져 있었으면 경찰에서 그 인트라넷에 접속하기 전에 호텔 보안실 측에서 그걸 알아내고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인트라넷에 접속했을 때 전체 CCTV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걸 확인해야 맞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범인이 CCTV에 손을 썼을 때 전원을 나가게 해놓는 게 아니라 켜진 화면인 척 다른 화면을 띄워놓는 걸로 했어야 더 그럴싸하지 라는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박민재가 피해자가 되는 부분도 그랬습니다. 6화 시작 때 범인이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라고 나오던데 그렇다면 5화에서 정희신과 범인이 영상통화를 할 때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될 거라고 했던 건 뭐지? 박민재가 데이트 앱 메신저로 자신에게 연락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건가? 그렇다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반대로 박민재가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된다는 말이 역시 성립이 안 됩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또 다르게는 범인이 먼저 박민재에게 데이트 앱 메신저로 연락을 할 계획이었다면 그건 역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 박민재가 심부름센터 일을 하면서 번쩍이는 호신용 라이트로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막상 범인은 그 라이트로 박민재를 홀랑 제압해버렸어요. 심부름센터 일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을 박민재가 그렇게 쉽게 제압을 당한다. 그것도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본인의 작업 공간에서 그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차수열과 몸싸움을 할 때야 차수열이 경찰인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당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범인을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놓고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한다는 게 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니 1, 2화를 보면서 설레었던 마음이 6화에 이르러 많이 식어버린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인물들이나 상황 설정 등이 턱턱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고개를 갸우뚱 한 채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희신이 5화에서 이정현을 만나러 간 부분도 그렇습니다.
불어 남과래라는 처음 보는 벌레를 키워서 독을 모아 감시관을 제압하고 탈옥을 했는데, 만약 그녀가 운전을 할 줄 알았다면 이정현을 만난 후 그 집에 얌전히 있다가 차수열에게 잡혀갔을까요? 감시관을 제압한 후에 굳이 지갑을 확인하는 건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건 아마도 택시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정희 씨는 운전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운전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왕에 탈옥을 했으니 가장 손쉽게 탈취할 수 있는 감시관의 차를 몰고 이정현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에 그 차를 두고 다른 곳으로 도주를 했어도 될 겁니다. 어차피 정희 씨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위장이 되어 있고 올해는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라면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차를 훔쳐서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CCTV 설치율이 세계 최상위일 정도로 촘촘한 데다 차량의 블랙박스 설치율도 엄청납니다. 골목에 CCTV가 없다고 치더라도 주차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찾기 힘들죠.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닌 다음엔 거의 모든 골목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그 차량들의 블랙박스가 CCTV를 대신해 줍니다. 사실상 카메라를 피해갈 수 있는 사각지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희 씨는 차수열과 이정현의 집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과연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감시관을 기절시키고 감시관의 노트북으로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알아내는 장면 정도는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23년 전에 감옥에 간 사람이니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사용할 줄 모른다고 치더라도 노트북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목적지를 알아내는 장면 정도는 보여줬어야 수긍을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구환을 죽인 것이 정의신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차수열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죽일 수 있겠냐고 물어본 후 내가 해 라고 답을 한 적도 있고, 몰래 나가서 서구환을 죽인 후 이정현을 만나러 간 거였다면 김나희 형사를 굳이 무능한 형사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정희신의 연쇄 살인마적인 면모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마지막 주 7, 8회차가 남아있는데 과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뭔가 찜찜하지 않은 결말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다음 회차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설정이 다 딱딱 맞아떨어지게 이야기를 설계하는 일이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사마귀는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자면 미스테리 스릴러입니다. 미스테리란 장르의 특성상 모호하게 표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걸까 저런 걸까 라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만드는 재미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건 모호한 것과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김나희 형사에 대한 모호한 표현들은 자칫 경찰이 무능해 보일 여지를 주는 부분이라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나희 형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배우가 이엘님이라 7, 8회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예고편에서 정희신이 수열이 데려와 걔도 너만큼 절박해 라는 대사를 하는 걸로 봐선 6화 끝에서 김나희 형사가 했던 정희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을 번복하고 정희신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너만큼 절박하다. 뭐가 절박한 걸까요? 아들의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했던 형사 일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절박한 걸까요? 그런 이야기를 다 넣기에 8화로 끝나는 드라마의 분량이 너무 짧아 보입니다. 시즌2가 나온다면 모를까 아직 진범의 정체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차수열과 정희신이 모자관계라는 걸 이유로 팀 내의 형사들과 분열되는 갈등 구조까지 더해져서 7, 8화에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도 크고 많아져 버렸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애초에 팀원들이 정희신과 차수열의 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심플하고 집중도가 높았을 것 같네요. 진범을 찾기도 모자란 시간에 네 분으로 아웅다웅 다투기까지 하니 시청자의 입장에선 고구마 100만 개 먹는 기분이라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희신만 돋보이는 드라마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사실 제가 보기엔 벌써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긴 합니다만, 부디 7, 8회차에서
신박한 결말로 이 모든 고구마 100만 개들이 후련하게 털어지기를 한편으로 기대해 봅니다. 원작에 있는 드라마라 벌써 진범이 누구고 정희 씨는 달리 세워둔 본인만의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원작대로 가도 충분히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하겠지만 충격적인 것보다는 납득이 가는 이야기로 완결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게 남는 드라마가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았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 보아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